자, 이제 시간이 많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지나버렸는데 두 번째 주제로 조금 스피디하게 가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죠. 오늘 나왔습니다. 그 내용도. 이 공소장 변경을 법원이 불허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경심 교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이 가져온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건데 일단은 그 현근택 변호사님께서 좀 그 내용을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거는 제가 전문이 아니라 우리 신장식 변호사님 전문가라서 신장식 변호사님 말씀하는 게 맞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 예.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요? 방송에서 계속 예. 말씀하셔서 신 변호사님? 신 변호사님 하는 게 맞습니다. 이 공소장이 두 개가 존재하는데요. 예. 하나는 9월 6일 날 청문회 10시 50분에 저 공소 제기되면 사퇴할 겁니까?라고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물어보는 가운데 예. 공소가 제기가 되죠. 그때는 공소장 내용이 2012년 9월 7일 날 동양대학교에서 아날로그식 방식으로 직인을 날인을 했다. 이렇게 나왔던 거죠. 예. 그 성명불상에다가 공모하여. 그렇죠. 근데 2차 공소장이 11월 11일 나왔는데 거기서 이게 내용이 다 바뀌죠. 일시. 전자로. 예, 2013년 6월로 일시가 바뀌고. 그다음에 아날로그가 아니라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 방식으로. 예. 그리고 혼자서 했고 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서 1차 공소장 이거 그 말이 안 된다. 소설이다. 이런 이야기, 이런 비판을 받았었는데 공판 준비기일에서도 지적이 됐고 오늘 결국은 변경 신청을 했는데 이제 2차 공소장하고도 내용이 또 조금 달라요. 내용이 다른 게 공범으로 성명불상의 공범이라고 돼 있다가 2차 공소장에는 예. 공범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딸과 공모하여 이렇게 조민과 공모하여 예. 이렇게 해서 공소장이 변경 신청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용이 이제 나왔는데 2- 정도 되는 예, 공소장이 2-2가 나온 거예요. 예. 2-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 동일성이 뭐 행위자, 일시, 장소, 방법 그다음에 목적, 행사할 목적 자체가 5가지가 하나도 일치하는 게 없어서 동일성,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해야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는데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근데 사실 이제 그 검찰의 주장에 이제 법원에 이런 판단을 내린 거에 대해서 지금 쟁점일 수 있어요. 충분히. 예. 혹시 김태현 변호사님은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처음부터 이 얘기 나왔었으니까. 왜냐하면 검찰도 예상 못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보면 그 시계를 돌려보시면 당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데 검찰 입장에서 보면 뭐 조국 전 장관을 응원하는 측에서 정치 개입 의도가 있었다고 하지만 제가 검사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일단 문서는 확보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9월 초에. 사본이지. 원본 있으면 내라니까 안 내잖아. 어쨌든 원본이 어디 있어? 파일인데. 어쨌든 사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본도 그냥 사본이 아니라 학교에 제출한 사본이니까. 그렇죠?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사본이니까 원본도 제출한 사본인데. 그리고 동양대 최승훈 총장이 나 찍은 적 없는데 그랬어요. 그랬죠 그때. 그럼 위조된 것 같아. 위조된 물증이 있고 명의자의 진술이 있어요. 안 찍었어 나는. 근데 그날 12시에 공소시 완성입니다. 그럼 검사가 하고 놉니까? 그건 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공소 취소하고 무죄가 나오더라도 공소시효를 그냥 도과한다는 거는 검찰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쨌든 문서 원본이 있고 명의자는 아니라는데 아마 검찰은 그렇게 해놓고 좀 더 보강해가지고 날짜도 2012년에 그대로 맞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표창장에 있는 날짜잖아요. 그럼 뭐로 하겠어? 그렇죠. 그걸 해서 공소시효가 이제 그날 완성된다고 보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어 버리냐면 한두 PB가 잡혀간다. 한두 PB가 파일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막 포렌식에서 봤어요. 그때 목미 기생충처럼 그 디지털 방식이 나와버렸네. 검찰도 몰랐던 거죠. 날짜도 그럼 2013년이네. 그럼 공소시효 남았던 거네. 결과적으로는 지난주에 그날에 괜히 쳤구만 이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거 완전 결과론인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그러면 이제는 예를 들어서 그 사문서 위조는 이미 기소를 했으니까 나머지 이 두 번째 기소할 때는 사문서 위조 빼고 행사부터 기소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검찰이 요거는 두 가지였어요. 위조도 들어가 있어 공소장에 똑같이. 근데 그 첫 번째 거를 공소장 변경하든지 첫 번째 거를 공소 취소하고 두 번째에다 추가 기소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검사라면 그냥 첫 번째 거 공소장 공소 취소하고 두 번째 추가 기소했을 거예요. 그게 편하잖아요 사실은. 그럼 되잖아요. 뭐 법률적 판단만으로 하면 그게 낫죠. 근데 지금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없는 근데 이제 검사들이 방향이 된 거야. 기본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그러니까 공소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어쨌든 본인이 결과론이든 뭐든 공소를 잘못했다는 아, 거니까. 내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네. 했던 게 잘못됐다는 네. 걸 인정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니까. 빼고 다시 하면 심플한데 네. 빼고 다시 하는 거 인정하기 싫어하는 이상한 검사들이 그래서 그래서 요거 살짝 바꾸겠다. 우리가 많습니다. 살짝 바꿀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음. 판사 싫은데? 그런 거거든요. 싫은데가 아니라 살짝이 아닌데. 아닌데? 이런 거죠. 네. 그러면은 제가 저 일반 사건이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빼고 다시 넣으면 되는데 예. 검찰이 아직까지 그걸 안 하려고 그런 거. 난 왜 그런지 왜 이거 뭐 아니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게 당연하지. 단순히 그 어떤 검사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도 이게 무리한 기소다. 그러니까 수사가 이미 이루어지지 않고 소환도 안 공격 됐고 때문에 증거도 그런 건데. 없는데 공소시효 하나 때문에 기소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 조국 장관 수사할 때마다 문제됐다는 게 아니 무슨 표창장 하나 하려고 뭐 특수부 검사를 다 동원해가지고 하냐 무리한 수사 아니냐라고 그 하는데 얘기는 전에 그렇죠. 우리가 시즌 1 때 많이 처음에 했었죠. 나왔던 네. 게 표면으로 나온 게 이거란 말이죠. 이 동양대 표창장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뭐 그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이미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상태였어요. 이미 그에 대해서. 예. 근데 그럼 지지나 프로에서 시간 걸리니까 그건 알 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그거는 당연히 압수수색 시간 그때 걸리는 아니라 거지만 뒤에, 그 뒤에. 기소하고 주말에 기소하고 나서요. 기본적으로 그때 근데 몰랐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파일을. 아니 그럼 소환도 안 하고 예. 증거도 명백치 않은데 단순히 이런 어떻게 중요한 사건 왜냐하면 이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 수사하던 게 뭐 사모펀드 증거미 여러 개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앞으로도 충분히 다른 걸로도 기소할 수 있는데 왜 기소도 안 돼 아직 소환도 안 되고 증거도 명백하지 않은 걸 가지고 공소시효 하나만 가지고 기소를 했느냐 무리한 기소다라는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다른 걸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착하게 사셨다 그래가지고 아니죠. 예를 들어 이 당시에도 이미 이제 뭐 이게 동양대만 있던 게 아니라 다른데 뭐 여러 군데 있었단 말이죠. 문서위조 표창장도 여러 군데 있었고 예.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미 거론되는 사실은 얘기들이 많이 그렇죠. 있었죠. 다시 이 사건의 처음에 수사는 또 사모펀드로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굳이 그때 기소할 필요가 있었느냐. 약간 그러니까. 뭐 정무적인 판단한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검찰은 절대로 공소 취소 안 할 거라고 근데 봐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 예를 들어서 진짜 봤더니 이 문건 자체가 위조된 게 아니라 나중에 동양대 최성욱 총 사실로 내가 찍었는데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검찰에 무리한 기소 얘기 나올 수가 있는데 검찰도 몰랐던 사실에 파일 나오는 거는 예. 그 다음에 입수한 증거를 가지고 파일이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당시 검찰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고. 아니 저는 근데 그걸 왜 이거는 두려워하는지 근본적으로 뭐 좀 원론적인 얘기지만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다 갖고 있으니까 일단 기소부터 해놓고 수사한 거예요. 냉정하게 그렇잖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실 그렇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소부터 해놓고 일단 하고 하고 나서 봅시다. 일단 하고 봅시다.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 국민들이 그렇지.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나는 민사도 소장 그렇게 될 때 있잖아요. 아니, 일단 소장 원래는 놓고 아니 그 맞아요. 민사하고 형사하고 아니, 어떻게 물론. 수사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다르지. 증거를 가지고 기소하는 게 맞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첫 그 판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 공소장부터 해놓고 뒤에 가서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신문조서 받고 하는 거 이거 다 증거 능력 없는데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냐. 근데 오늘 되게 재미있는 얘기를 사실 또 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판사가 야 검찰 도대체 이거 어떻게 입증하려고 하는지 나도 궁금하다.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상장 서식 파일 캡처 이미지 그 지금 총장님 직위라는 공소장에 나와 있는 캡처 이미지 상장 용지 상장은 그 이렇게 디지털 방식으로 금방 용지는 안 되니까 상장 용지는 또 갖고 왔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도 증거를 안 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아니 이런 걸 증거를 하나도 안 내고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다거나 또는 증거 목록 그럼 더 낼 거 없냐 그랬더니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판사가 야 너 이 공판 준비기일까지 증거 안 내고 공판일 날 갑자기 증거 내면 그거 증거 채택 안 해줄 거야. 그건 방어권 침해이기 때문에 증거 채택 안 해줄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그 증거도 없어 지금 나온 게. 증거는 제가 봤을 때는 파일도 없고 캡처 이미지도 없고 상장 용지도 없어. 없는 공소장에는 다 있는데. 있는데 안 내는 것 같고 없을 리는 없고 지금 보면 오늘 그 재판 과정 보면서 정경심 교수하고 검찰이 모든 부분에서 충돌하잖아요 의견이. 예. 하나 일치하는 건 있구나. 정경심 교수 곧 나오겠네 보석으로. 뭐 지금 그렇죠. 보석 그거는 얘기 있었죠. 그거는 이제 검찰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의 그 뭐 아프니까 집에 갈래요 많이 했잖아요. 일종의 시간 끌기거든 사실은. 그것도 방어 전략 중에 하나인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변호사 쓸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변호사 입장에서 그게 저는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다른 수사가 안 됐으니까 증거를 완전히 오픈할 수는 없고. 근데 계속 가게 되면 6개월 안에 안 끝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예전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에서 봤을 듯이 법원은 보석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아마 저는 보석해주고 불구속 상태에서 좀 지대한 법적 싸움이 있을 것 같고 이런 일들이 언제 있었냐면
예전에 김백준 전 기획관 있잖아요. 아, 자, 예. 그거 잘 알잖아. 이명박 전 대통령. 그때 똑같았어. 그때도 검찰이 끝까지 증거를 오픈하는 거예요. 이준석 위원은 이명박 이거 전 대통령 때문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결국 보석 나오고 뭐 무죄 나오고. 변호사들끼리 만남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뭐 위조됐다는 것 자체에 대해 가지고는 많은 국민들이 이미 뭐 사실상 확인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민주당이나 아니면 그 범여권 쪽에서는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 이거 한 가지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뭐 무리한 기소를 할 수 있겠지만 많은 국민들은 그 무리한 기소라는 것이 결국 공소시효에 쫓겨서 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검찰에 대해 가지고 엄청난 비난 여론이 일거나 할 것 같지도 않고 제가 봤을 땐 지금 시점에서 지금쯤에서 뭐 아까 말했듯이 보석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지만은 예. 결국 정경심 교수가 본인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어떤 상황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상황 뭐 변호가 많았다니까. 무죄를 받는 것과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혐의를 예를 들어 입증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절차적 문제 때문에 무죄를 입증받는 것과 실제로 그 위조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건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많은 국민들은 여기 대해서 이미 판단은 끝났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서법상 뭐 전 정서법이라고 표현하는 게 네. 아니라요. 사실 위조에 있어가지고 그때도 위조 행사냐 아니면 위조 실제로 한 범죄냐 이거에 대해서 어떤 걸 기소할 거냐를 갖고도 말이 많았었고,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뭐 어쨌든 그 당시 아까 PB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실제 증거물들이 상당히 압수됐다고 이제 확인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보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뭐 국민들이 봤을 때 검찰이 진짜 무리한 기소로 판단하려고 하면은 절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없는 죄를 만들어냈다 정도까지 되면 무리한 기소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반대 의견 예. 들어보겠습니다. 그 동소시효에 쫓겨서 그 냈다 이런 게 이제 수사권 기소권의 그 문제도 있고 그걸 예.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공소장 쳐놓고 그때부터 수사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불안해갖고 살겠어요? 수사도 안 되는데 공소장 먼저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공소시효에 쫓겼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안 됐으면 기소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이게 사법적인 원칙이죠. 예, 수사 안 됐는데 그냥 공소장부터 치는 게 어디 있어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공소장 그 변경 신청이 불어돼서 크게 뉴스가 됐지 전체 사건 오늘 판사와 검사 간에 왔다 갔다 한 얘기들 보면은요, 실은 굉장히 쇼킹한 얘기들이 많아요. 예, 보석허가 네, 그 얘기는 보석 얘기 나왔었죠. 나왔잖아요. 네. 보석 얘기가 아파서 보석이 아니에요. 이렇게 질질 끌 그거는 거면 질질 보석하겠다. 끌 거면 했죠. 보석하겠다라는 네, 거죠. 그랬죠. 이 판사 입장은. 기록을 제대로 등사를 안 해주고 기록 등사 과정에서도 비실명 처리를 변호사 보고 해와라. 나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변호사 보고 비실명 처리 해갖고 오면 다시 그걸 검사가 받아가지고 좋잖아, 그거 보잖아. 처리하면서. 아니 그런 난 보고 경우도 싶은데. 처음 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끄니까 보석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공문서 위조 관련해서 서울대하고 공주대 이 부분은 공문서 위조자 특정하라니까 왜 특정을 안 하냐. 아직도 특정을 안 해요. 누가 지금 위조했는지 판사가 몰라. 지금 한 얘기를 말씀해 예. 주시는 거예요. 예. 지금. 아직도 특정을 안 해. 그러면은 누가 위조했는지도 모르는데 동행사 이걸 행사했다는 걸 가지고 처벌하기가 너무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다음에 공주대 같은 경우도 이건 뭐 사실은 공소시효도 지났다라고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공주대 같은 경우도 너 그 공주대 윤리위원회에서 이거 예. 문제 없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당신들 의견이 뭐야? 왜 얘기 안 해? 그 다음에 조범동이 예. 이 사건에서 공범인지 증인인지 참고인인지 이런 부분들 정리해야 된다. 자칫하면 조범동의 피의자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피의자 신문 조서 같은 경우가 증거 능력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사실 판사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다가 네. 그러니까 한 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맞아요. 전반에 걸쳐서. 그러니까 지금 지금 신변사- 이대로는 재판 진행이 정상적이지 어렵다. 않다라는 얘기를 어쨌든 네. 판사는 한 거고. 검사들이 먼저 뭐 해야 될 것들은 왜 안 하냐. 근데 안 하고 일단은- 있는 건 맞아요, 검사가. 근데 이제 검찰 측에서 네. 공소장 재신청하겠다고 오늘 어쨌든 밝혔어요. 똥꼬집이지. 그거는 의미 없고요.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불허가 했는데 뭐 재신청해도 근데 어차피 그거는 또 불허가죠. 검찰은 의미 없고 뭐냐면 제가 보기에 이제 네. 추가 기소를 할 거냐 여부인데 네. 추가 기소해도 이게 문제가 또 생겨요. 지금 신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원래는 기소하면 그 다음에 이제 강제 수사는 법원 그 기소된 법원한테 영장 받고 이래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다 이제 영장 전담 판사한테 받아서 했단 말이죠. 물론 이제 사문서 위조하고 행사에만 해당되긴 하지만 사실 그게 지금 사문서 위조하고 다른 것들하고 확 분리되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근데 연결돼 있어요. 근데 위조에 관한 그 부분은 예. 영장을 이미 제출 형태로 돼가지고 영장 받은 게 아니라 PB가 이미 제출한 거거든. 그거는. 그래도 압수수색도 했지. 근데 그러니까 이미 제출한 거에서 뭐 나오고 그러니까 압수해서 뭐 제출한 나오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 그건 그런데 아직 알 수는 제출한 없는데. PC 하드가 있었으니까. 네, 제출한 PC. 아니 지금 법원 근데-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기소된 이후에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한 것도 문제 삼고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 그건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그러니까. 되는데 그런데 이게 물론
사문서 위조하고 동양대 표창장에만 해당되는 얘기지만 예. 이 사문서 위조 행사 말고 다른 것들도 사실 그런 문제에 연결돼서 걸릴 수 있단 말이죠. 지금 보면 절차적으로 엄청 검찰이 무리했어요. 되게 이제 뭐랄까 코너에 몰린 거지. 코너에 몰렸다기보단 알면서 맞는 것 같아 그냥.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저 아니, 변호사 요게 얘기한 것처럼 시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요게 진짜 시각의 증거가 차이. 없어가지고 못 낸 네. 거라면 무죄지 당연히. 증거 없는데 그 무슨 뭐 대한민국 무죄 없으면 증거 없으면. 근데 증거는 있어 제가 봤을 때는. 예. 근데 이게 예를 들어 조국 전 장관 수사랑 맞물려 있고 하니 이게 이제 들고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어떡하지? 우리도 저 민사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가서 그냥 한번 깨질까? 오늘 가서 깨질까 하고 버틸까 수사를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판사 뭐라 그럴 거고 6개월날 재판 안 끝나면 정경심 보석으로 풀어줄 수 있을 건데.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판사한테 욕먹고 정성균 교수를 보석으로 내보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위해서 이거 안 내놓고 변호인 못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검찰의 전략은.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정확히 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다 알듯이 이제 아들 딸 뭐 수사도 있었지만 그건 핵심이 아니고 조국 장관 수사가 핵심인데 이게 이제 뭐 입시비리 얘기하다가 이제 뭐 사모펀드랑 뭐 증거인멸도 있었지만 조국 장관이 뭐 진술 거부권 행사한다고 해서 기소 안 한다? 뭐 그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 소환 조사도 안 하고. 근데 그래서 이제 뭐 하명 수사니 뭐 검찰 무마로 갔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조국 장관이 직접 관여했는지에 대해서 명확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처럼 결국은 목표가 조국 전 장관이었는데 이거를 보여주긴 싫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기소할 만한 어떤 명백한 것도 없고 그래서 다시 저는 이제 백 와서 지금 얘기처럼 그럼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보석으로 나가더라도 조국 장관에 대한 어쨌든 목표 처음부터 조국 장관이었으니까 조국 장관에 대한 타겟을 맞추는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이 예. 하명 수사나 감찰 무마로 조국 장관 수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아니 너무 과감하게 하니까 나는 이게 분명히 절차 위반의 여지들이 굉장히 눈에 보이는데 네. 너무 과감하게 절차를 진행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검찰 쪽에서. 네, 검찰 쪽에서 예. 혹시 내가 모르는 뭐 딴 게 있나? 저 무슨 다른 판례가 있나? 이럴 정도로 이렇게 나의 법지식을 의심할 정도로 너무 과감하게 했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 국민들이 시간 한참 지난 다음에 잊어버리기를 기다리는 건가? 잘 알아서 잘할 거예요. 근데 그런 한 부분에서 부장이 어떤 보면 사람인데 이런 얘기하고 걱정하지 싶어요. 마요. 저는 딱 1분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조국 장관 측에서 이 변호인의 대응이 저는 처음에 조금 부실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소 후에 한 번만 다시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조국 장관 측의 변호인들의 대응이 조금 부실했다고 처음에. 왜냐면 들어가죠. 조국 장관이 형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처음에 출- 지금 나온 출마해야 얘기도 되는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빠요 좀. 뭐 공소 제기 후에 강제 수사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 다 문제 제기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네. 근데 그 사실은 안 되면은 뭐 언론에다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없었어요. 약하고. 사실 이런 문제들은 재판 가기 전에 사실 수사 과정 중에 충분히 다뤄지고 충분히 문제 제기해서 검찰이 이건 아니다라고 제어를 해줬어야 되는데 물론 조국 장관이 뭐 법률 전문가긴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대응이 저는 조금 그래요. 뭐 일단은 오늘 이제 그 재판정에서 나오면서 당연히 이제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은 무죄다. 뭐 이렇게 일단 현재로서는 주장을 사무소 위조 부분. 예, 네. 그쪽에 대해서는 지금 무죄라고 주장을 지금 하고 있고 반대로 지금 검찰은 여기 계신 그 분들의 이야기로는 증거가 분명히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버티는 것 같다. 현 변호사님도 동의를 증거가 아예 없지는 않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는데 이제 그 증거가 과연 욕먹는 게 대수야 이거지.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욕 한 번 먹지 뭐. 네. 아이고 뭐 그리고 이거. 좋아요. 한 번 먹고 말 욕인지. 예. 그렇죠. 이 아주 기록적인 사건으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검찰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남을지는 좀 지켜보면 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좀 지켜보도록 하고 자 이제 벌써 우리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예. 오늘 클로징은 요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우리 이준석 위원. 예. 이름 공모하시죠. 예. 요거 광고 한번 하세요. 아니 저희 이제 변혁의 신당하면서 예, 이제 예. 이름을 공모하는데 이제 네. 변화와 혁신이라고 지금 신당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 이거 사실 임시 당명입니다. 그렇다면서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 당명 뭐로 할지 이렇게 공모를 받고 있는데 워낙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바른정당 출신들이 이제 충성도 높은 당원들이 많고 이래서 그런지 예. 그냥 물어보면은 바른이 들어가? 바른정당 2 예. 아니면 바른정당 리로디드 뭐 이런 거 막 오는데 시즌 리로리드. 시즌 2 뭐 이런 거 오는데 그런 거 그 최근에 하태경 의원이 또 이제 게임 쪽 롤 쪽 이거 건수를 많이 건드리면서 예. 그 게임 팬들도 많이 들어온 것 같아서 어. 게임 이름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예 좀
그 당 이름에 걸맞는 그렇죠. 것을 이게 약간 선거 포스터에 너무 게임스러운 거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좀 많이 보내지. 벌써 1000건이 넘게 들어왔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상금도 있고 예. 특히 좀 그 두드러지는 게 식사권이 있던데요. 네, 그래서 유승민, 오신환, 하태경 이렇게 식사권이 있는데 예. 사실 뭐 아니 왜 없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이준석과의 의원 식사. 제 거는 다른 이벤트에 쓰기로 위해서 빼놓은 상태고요. 예, 예. 근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100만 원도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홍보가 덜 돼가지고 사람들이 식사권만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당명이라는 거는 사실 많은 당들이 국민 공모를 하는데 그렇죠.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많이 나와요 공모하면은.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하고 저희가 공모하고 있습니다. 예. 뭐 본인은 뭐 좋아해요? 뭐 지지하는 거 없어요? 저희는 바른정당 아니, 할 때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그러니까 바른정당 처음에 할 때 사실 저는 보수자가 들어간 당명을 원했었어요. 네, 그 당시도 그냥 그래서 한번 영국의 보수당 같이 한 몇백 년 갈 당을 해보자 그래서 보수당 하자 그냥 이렇게 했었는데 예, 예. 발음 나왔네. 비슷한 바로 아니 이게 바른 보수당. 비슷한 얘기인데 바보당 바보당이잖아. 제가요 이준석이 알겠지만 새누리당 그때 탈당 이후에 예. 바른정당 창당 발기인이에요. 정말요? 그거 얘기해도 돼요? 얘기하면 몰랐어요? 좀 마이너스 아니 알긴 알았는데 괜찮아. 방송에서 얘기할 정도 뭔데? 아니잖아요. 원래 좀 뭐. 정상인 사람들 많이 했어요. 그 전에는 얘기 안 했는데. 바른정당 창당 발기인인데 예. 근데 이제 약간 입당을 안 했어요 당시에. 예. 지금 정치 평론하는 사람 중에 한 10명 이상이 밝히는데 지금 숨기고 있어요. 지금 보면. 나는 그럼 왜 숨긴지 모르겠어 자기의 과거를.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얘기를 부끄러워. 하는 진짜. 거. 아니, 나는 뭔가 부끄럽잖아. 결심이 섰다는 얘기인데. 아니 탈당을 내가 바른정당 창당 발기인이었는데 이제 입당을 왜 못했냐면 그때 제가 이제 대선 때인데 예. 모 종편에서 진행하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아. 진행자 당적까지만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안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한테 너는 당명은 뭐가 좋을 것 같냐 의견을 물어보잖아요. 예. 제가 얘기했던 건 신보수당이었어. 신보수당. 솔직히 보수정당은 정체성 제가 민주당 제일 부러운 거 뭔지 아세요? 민주당. 이름이 죽어도 뭐 더불어민주, 혼자민주, 뭔 민주도 민주가 있어. 그 진짜 부러운 거예요 사실은. 보수정당도 제일 좋은 이름은 공화당과 자유한당인데 대한민국에서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 그렇네. 제일 좋아. 아 공화당과 그렇네. 아 자유당. 지금 공화당을 못 쓰네요. 네, 예. 공화당과 자유당이 제일 좋은 이름이거든요. 예. 쓸 수가 없어 대한민국에서. 원래 자유한국당 당면으로 자유한국당이랑 한국자유당이 올라왔었대요. 아 자유한국당과 한국자유당. 예. 아 그러면 보수당이에요. 예. 예. 그런데 그럼 그냥 보수하면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에서 저는 신보수당을 저는 주장했죠. 근데 그때마다 야 보수가 뭐 이런 그래서 제가 그랬지. 그럼 하지 말아야지. 보수가 부끄러우면 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그럼 보수는 걸 가리고 하면 사람들 몰라? 그렇죠. 다 알잖아요. 부끄러워하면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때는 보수가 굉장히 축으로들어서 지금도 아직 예전처럼 세를 편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수인 건 누구나 다 아는데 우린 새롭게 보수를 하겠다 해서 신보수당 해야지. 좋다. 그걸 보수라 그러면 욕먹고 표 안 나올 것 같은 거 안 한다? 에이 그럼 간도해야지 정치. 그렇지 않습니까? 난 그래서 또 신보수당. 지금 이제 그리고 합치면 통합보수당. 통합보수당. 그러면 결국 보수당. 나중에까지. 결국 보수당. 도로보수당. 아니 괜찮아. 우리 자 어쨌든 신당 이름을 지금 우리 더불어보수당 할까 그럼? 더불어보수당. 더불어보수당은 더불어보수당. 더불어보수당이 말이 안 되지. 더불어민주당 더불어 해야지 그 상표권. 아니 더불어 뭘? 근데 뭐 사실 뭐 함께 보수당 그럼? 정의당도 원래 이제 자, 과거에 원래 민주정의당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거 또 이름 얘기하다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뭐 우리 그 이준석 의원이 지금 신당 준비하시는데 또 이름 공모한다니까 지금 혹시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 가운데 상금도 있고 한다니까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보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세 번째 방송 마무리하고요. 자 일단 다음 주 최대한 좀 빨리 잡아볼게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오늘 있었던 계속 이런 이슈들이 많아서 다음번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 나눌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김태현, 신장식 변호사님 그리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 저는 아나운서 허일이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